연선이의 부모가 양인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드라마에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신분이 노비가 아니니 언제든지 여와 곁을 떠날 수도 있는 존재죠. 선왕의 마지막 명을 받은 사라진 금군들의 이름은 정해준, 표현웅, 조성우였습니다. 조성우는 조여와의 오라버니로 이미 드라마에서 아주 중요한 열쇠를 지닌 인물이죠. 그래서 그가 돌아와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 주길 시청자들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아쉽게도 지난 회에서 공개된 장면을 보면 석규성 무리에게 잡혀 최후를 맞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니고 있던 옥패와 왕의 서찰도 석지성이 빼앗았죠. 그가 죽은 시점이 여와에게 창포검을 전달하고 도망치다가 변호를 당한 것인지 그 이후 여와와 만나려고 하다가 당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와와 조성우가 살아서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 표현웅과 정해준이라는 인물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들도 조성우와 마찬가지로 석지성 무리가 뒤를 쫓았겠죠. 물론 생사를 알 수 없겠지만 조성우가 목숨을 걸고 여와에게 창포검을 전달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것 같습니다. 창포검의 비밀은 뒤에서 따로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나머지 두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표현웅과 정해준, 그들이 15년간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식으로든 옥패와 서찰을 제3자에게 남겼을 것 같거든요. 석지성이 가지고 있던 옥패와 서찰은 분명 조성우에게 빼앗은 것 뿐이었죠. 그렇다면 나머지 두 사람은 어디서 무엇 하고 있을까요? 아마 조성우처럼 추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석지성처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수색을 하는데 장기간 버티긴 어려웠겠죠. 그들도 왕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긴 옥패와 서찰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표현웅과 정해준에게 왕이 부탁한 것이 서찰이나 옥패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한편 주막에서 박윤학을 만난 연선, 술을 처음 마셔본 연선이는 기분 좋게 만취해서는 윤학에게 합석을 권하기도 했는데요.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는 윤학에게 이연선이라고 답했죠. 이 장면 전에는요, 저는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연씨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홈페이지 인물 소개에도 연선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여화가 연선이를 부를 때도 그렇고 성을 붙이지 않고 항상 연선이라고만 불렀잖아요. 한 번쯤은 성을 붙여줄 만도 한데 말이죠. 연선이의 낯선 성이 처음 공개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노비의 경우 이름만 불렀다고 해도 양인들은 엄연히 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을 함께 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여기서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조선은 예로부터 이씨성을 가진 왕족들이 많았죠. 물론 다른 이씨도 있겠지만 굳이 성을 감추었다? 그리고 연선이는 캐면 캘수록 양파 같은 여인입니다. 난도 잘 쳐, 글도 잘 써, 게다가 연기까지 잘해. 그냥 타고났다고 하거나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선을 많이 넘은 거 아닌가요? 사대부 여식인 여화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선왕이 시도하려던 개혁은 노비도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연선이가 가진 재능들이 작가님이 선왕의 개혁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성까지 숨겼다는 것은 연선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게 해주었습니다. 드라마 연인에서도 신분과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자 장혜연이 끝까지 이장현인 것을 숨겼잖아요. 남은 회차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극적 반전을 일으킬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연선이를 꼽겠습니다. 연선이의 정체를 두 가지로 추측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온전히 저의 100% 뇌피셜이니 재미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왕의 딸 옹주죠. 선왕이 조선의 신분제를 개혁하려던 이유는 사실 선왕이 사랑했던 여인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선왕은 신분이 별 볼 일 없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여인은 딸을 낳게 되었죠.
하지만 이소와 비슷하게 별다른 힘이 없던 선왕, 결국 사랑했던 여인과 딸을 조정 내 세력 다툼에서 보호해야 했고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개혁을 시도한 것입니다. 사랑한 여인과 딸에게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들도 지켜내기 위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왕이 개혁을 시도하자 석지성을 포함해서 기존 사대부들은 결사 반대를 하였고 석지성은 결국 선왕에게 정인과 숨겨둔 혼외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선왕이 표현웅과 정해준에게 부탁한 것은 바로 정인과 딸 이연선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석지성의 감시를 벗어날 순 없었고 우여곡절 끝에 연선이만 살아남아 여화가 그녀를 구해준 것이었죠. 석지성의 수하들은 그저 임무를 완수했다고 보고했고 석지성은 실제로 연선이의 얼굴을 본 적은 없기에 감쪽같이 성공했다고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선이의 성이 이씨라는 것이 공개된 회차의 정보를 보면요. 제목이 등잔 밑이 어둡다 였습니다. 뭔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석지성이 연선이의 존재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화를 잡아둔 것처럼 정해준과 표현웅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로 연선이를 여화 곁에 계속 두게 한 것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호처럼 멸문지화 당한 가문의 여식이라는 가정입니다. 3년의 극심한 가뭄으로 부모를 잃은 연선이는 홀로 거리를 헤매다가 여화를 만났죠. 연선이를 구해주던 그때가 공교롭게도 여화의 첫 가출이자 미담이 탄생하던 역사적인 날이었는데요.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이었고 연선이도 여화 곁을 지키며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왔잖아요. 부모를 잃은 연유가 3년의 극심한 가뭄이라고 했지만 감춰진 뭔가가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호가 부모를 여의고 박윤학의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연선이 또한 가문이 멸문지화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에서 목숨을 건진 것이었죠. 그때의 충격으로 기억이 흐릿해져 버린 수호와는 달리 연선이는 기억을 또렷이 가지고 있고 훗날 중요한 증거이자 증인이 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우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여화에게 건넨 칼, 창포검, 칼과 창의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조선시대 검이라고 하는데요. 미담 여화가 쓰는 무기가 바로 이 창포검이죠. 조성우가 목숨을 걸고 여화에게 남긴 물건이니만큼 아주 중요한 증거를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석지성이 빼앗아간 서찰은 가짜일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성우도 여화를 만나러 갔다가 혹시 모를 변을 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의 이를 대비해 자신의 몸에는 가짜 서찰을 지니고 있었고 정말 중요한 정보가 담긴 진짜 중요한 것은 창포검의 검집이나 칼자루에 숨겨놓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윤학과 알콩달콩 썸을 타는 연선이의 모습을 보면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광대까지 승천하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개인적으로는 여화 수호 커플보다 저는 이 커플을 더 응원하고 있는데요. 윤학과 너무나 잘 어울리는 연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결말로 끝이 날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왕이면 해피엔딩이 되면 너무나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과 아이디어가 됩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엔무드였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 리뷰는 엔무드.